우리가 이제 온비드 화면에서 입찰대상 물건을 찾아서 권리 분석하는 부분은 좀 시간이 좀 걸리고 그래서 요거를 3강-1과 3강-2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면 챕부터 그 3으로 해가지고 몇 페이지냐면은 94페이지죠. 94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의해서 공매 대행 업무 이렇게 그 세무서장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각종 공과금 징수기관의 장이 암세사를 환가할 때 이 공매에 붙이면 이게 국세법 61조 제5항 지방징수법 지방세 징수법 71조 5항에 의해서 공매는 원칙적으로 입찰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고 유찰된 경우 공매 물건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도 진행할 수 있다. 이때 수의계약 금액은 전 입찰자의 최저가 이상의 금액이면 체결이 가능하다. 예. 이렇게 국세징법 61조 5항 단서에 의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 관계기관이 공매를 위임받아 가지고 공매를 대행할 수 있다. 이러한 공매 대행 업무에 관해서는 이렇게 보면 좀 전에 전 강의 설명했듯이 이렇게 암재산 공매, 수탁재산 공매, 국유재산 공매, 유입장 공매에 있다. 이제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공매 물건을 차지하는 것이 이제 보면 암재산 공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런 세부 절차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이렇게 세무서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각종 공과금, 이 공과금이라는 게 우리가 공과금 같은 경우가 이 세무서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세무서를 말하는 거죠. 이제 각 그 구마다 하나씩 세무서가 있죠. 또는 이게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시, 군, 구청장이 그 지방세죠. 이거는 지방세 체납할 때. 요거는 이제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할 때. 이 4대 공과금 같은 경우는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보험. 서울 같은 데는 이런 것도 3개 구에 하나씩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용보험하고 산재보험. 이거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하는 거죠. 이러한 4대 보험 기관장 등이 공과금을 체납하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 의뢰하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기관 등에서 한국자산 공매대행을 의뢰를 받으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공매대행을 통지를 하게 돼요. 체납자나 이거 이해관계인들에게. 그리고 공매 준비 절차를 거쳐서 공매 입찰 기한은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3일간의 입찰 기한을 주어지고, 그래서 이제 그 입찰서를 갖다 제출하면 그렇게 피곤하시죠? 피곤하시. 이렇게 그 입찰서를 제출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 입찰서 같은 경우가 기간이 공매 같은 경우는 이제 기간 입찰. 이렇게 기간 입찰로 매주 월요일 10시부터 수요일 5시까지 입찰 기한이 주고, 이때까지 입찰서도 제출하고 입찰 보증금도 납부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요 기간 내에 이렇게 입찰서를 제출해 가지고 그 다음 날 이 길인 목요일 날 11시에서 11시 30분경에 온비드상에서 이 낙찰자를 결정하게 되죠. 이 낙찰자를 결정하면 그 낙찰자가 최고액 입찰자라고 하는 거죠. 경매 같은 경우는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라고 하는데 공매에서는 최고액 입찰자라고 하죠. 또 이렇게 3일이 지나면 목요일날 그 11시에 낙찰자를 결정하고 3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금, 토, 일요일은 이제 법정공휴일은 빼고 월 3일이 지나면 이 월요일 그 3일 후 월요일 10시 정각에 매각 결정을 하게 돼요. 이 매각 허가 결정과 즉시 확정이 돼버려요. 이때는. 이렇게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면 어떤 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느냐. 이 매각 결정이 확정이 낙찰자와하고 낙찰자가 결정되고 이제 그 매각 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세 가지를 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 하나는 첫 번째 이 세 가지가 할 수 있는데 이때에 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요 위에 잘 안 보이시니까 여기다가 다시 요 사이에 우리가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매각 결정이 되고 요 사이에는 어떤 거라면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다. 어떤 세 가지를 할 수가 있다. 첫 번째, 체납자가 체납액을 상환하고 상환 후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낙찰자 동의 없이 그 체납자가 이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상환하고 공매 취소. 그러나 이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반드시 낙찰자 동의가 있어야만이 공매를 취소시킬 수 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되고 나서는 낙찰자 동의 없으면 공매를 취소할 수가 없죠. 없어요. 저게 확정적으로 공매를 취소할 수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했죠. 그렇지만 저걸 취소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체납액을 세무서에다가 상환하려면 안 받아줘요. 낙찰자 동의가 있어야만 체납액을 받아. 그럼 어떻게 해요? 법원에다 공탁하고 그 공매 취소 소송을 하면 그건 당연히 되죠. 그렇지만 그런 경우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낙찰자 결정이 될 때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확정이 되고 나면 체납자하고 만나가지고 이 경매에서는 채무자 겸 소유자라는 표현을 써요. 공매에서는 채무자라는 표현 안 써요. 세금 체납했다. 공과금 체납했다는 체납자 겸 소유자라고 하죠. 그래서 경매에서는 채무자, 공매에서는 체납자라는 써요. 공매에서는 채무자라는 표현 안 써요. 체납자. 세금을 체납했다. 공과금을 체납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매각 결정이 되고 나서는 낙찰자 동의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 여러분이 좋아하는 동그라미를 하나 바꿔서 하죠. 동그라미 바꿔. 저는 이렇게 낙찰 받고 나서 동그라미를 받고 그 공매를 취소한 적이 상당히 많아요. 많게는 2천만 원 받은 때도 꽤 많아요. 과거에 같은 경우. 그 이상 받은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안 좋게 볼까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적게는 500만 원도 받고 막 이랬어요. 500만 원 받고 취소해 줬더니 또 공매 나왔더라고. 또 입찰 들어갔더니 그때는 3등 했어요. 이미 남이 가본 길은 쉽게 가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등산할 때 길이 안 나 있어요. 그 길을 찾아가는 게 굉장히 어렵죠. 남이 한번 가면서 길을 내놨어. 그럼 그거 따라가는 건 쉽잖아요. 두 번째 제 공매가 나왔을 때는 입찰자가 많더라고. 처음에는 내가 단독으로 낙찰 받았는데 나나 잘 먹고 잘 살긴 해두지 그걸 또 참 쓸데없이 돈 날린 거죠. 이렇게 낙찰자가 결정이 되면 매각 이후에는 한다. 그렇지 그 이전에는 한다. 그리고 이번엔 세 가지 했는데 첫 번째 한 가지 얘기했죠. 두 번째는 뭐냐? 공유물에서 일부 지분이 공매가 되면 그 지분 공매에서는 다른 공유자들이 공유자 우선 매수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요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는 공의자 우선 매수 할 수가 없어요. 법원 경매 같은 경우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 공의자 우선 매수를 하게 되고, 그래서 공의자 우선 매수를 2대 이상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거 다투죠. 근데 법원 경매 같은 경우도 2대 이상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건 왜냐면 이 그 낙찰자가 이 사람을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에 차순위 매수 신고할 사람이 있으면 하시고 공의자 우선 매수할 사람은 하세요 이렇게 나오죠. 그 사람이 하게 되면 채권가를 쓴 입찰자가 낙찰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 하는 거죠. 엄연히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낙찰자가 되는 거죠. 차순위 이제 공의자 우선 매수한 사람이. 그러나 이 공매에서는 낙찰자가 결정이 되기 전에 할 수가 없어요.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나서 공의자 우선 매수를 인정해요. 그러니까 이 공매에서는 2대 이상 하느냐 2대 이상 하느냐 다툼이 없어. 공의자 우선 매수를 했는데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무효가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 상관 낙찰되고 나서 이제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기까지 공의자 우선 매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낙찰되기 전에 또는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서는 할 수가 없다. 세 번째는 뭐냐면 차순위 매수 신고도 그렇다. 신고도 이전에 할 수 없고 매각 결정 이후에 할 수 없다. 이 사이에. 우리가 여러분의 낙찰되고 나서 매각 확정이 되기 할 수 있는 것은 체납자가 낙찰자의 동의 없이 체납액을 상환하고 공매를 취소할 수 있다. 항상 낙찰받고 나도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이 되기 전까지는 몸조심해야 돼요. 그 저 같은 경우도 이 경우 취소 가능성이 있다면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기까지는 찾아가지 않아. 연락도 안 해. 언제까지? 3일만 숨죽이면 되지. 3일만. 그리고 공의자 우선 매수도 그렇고 차순위 매수 신고도 이 기간에만 한다. 이렇게 하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매각 결정이 확정이 되고 나면 30일 이내에 3천만 원 미만은 7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입찰 보증금이 아니라 매각 대금이 낙찰받은 금액이 3천만 원이 안 된다. 미만이다. 이랬을 때는 미만은 3천만 원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은 3천만 원이 포함이 되는 거고. 일단 7일 이내. 그러니까 3천만 원 미만이면 요 7일하고 납부 최고 기간 또다 10일이니까 최장 17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예요. 10최장. 그러나 3천만 원 이상이면은 최장 여기 30일하고 플러스 납부 최고 기간 10일 해가지고 최장 40일 이내에 잔금을 납부하면 되는 거죠. 잔금 납부하고. 그러면 이때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보통은 잔금 납부는 한 요거 40일 다 채워요. 걔는 미리 잔금 납부할 필요 없죠. 요 10일은 지연이자 없이 원금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 잔금을 납부한 이때부터 다시 30일 이내 배분기일이 잡히는 거죠. 이 30일에서 7일 전에 뭘 하느냐? 이제 그 배분 계산서를 작성하는 거예요. 배분 계산서를 작성해요. 그래서 7일 전에 작성을 해가지고 왜 7일 건요? 경매 같은 경우는 3일 전에 배당표 원안이 작성이 되죠. 공매는 왜 7일 전이냐? 이 캔코가 공매를 진행한 건 아니잖아요. 누가 진행했냐? 공매를 위임받은 거죠. 그래서 공매를 위임한 관서에 동의를 얻어야 돼요. 언제까지?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동의를 받아야 돼요. 요 3일 전까지. 그래서 동의를 이 동의에 대한 답변이 없으면 동의한 거로 보고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매는 채권 계산서를 배분기일로부터 역사에 7일 전에 작성하는 거는 법원 경매는 배당표 원안을 3일 전에 작성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거는 공매를 위임관서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 언제까지 배분기일 3일 전까지 동의를 받기 위해서 이 7일 전에 작성하게 된다. 이게 법으로 국세증법이 정해져서 그렇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공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걸 한번 좀 가볍게 좀 보시고,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물건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자, 우리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 물건을 관한 정보는 기획재정부 장관의 그 지정 정보 처리 장치로 고시한 온비드가 그 온라인 비딩의 약자예요. 그래서 온라인 입찰 또는 온라인이 가능한 모든 입찰 거래를 우리가 온비드라고 한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이게 온비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국가기관, 지자체, 교육기관 등 모든 공기관에 이제 자산이 처분 시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처리 장치로 지정 고시받은 정부 구현이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진 정부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보면 이제 온비드에서는 이제 공매 공고는 일간신문에도 공고하고, 또 온비드에는 콜센터를 운영하고 1585-531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온비드에서 입찰할 공매 물건을 찾는 거는 이렇게 온비드는 이제 보면 전자상거래라고 보시면 돼요. 온비드에서 물건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면 이제 보면 여러분 이제 내 집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가가지고 물건을 찾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온비드를 이용하려면, 온비드에서 물건을 찾려면 뭐 하냐면 회원을 가입해야 돼요. 회원을 가입하고, 또 우리가 회원만 가입하면 안 되죠. 공인인증서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전자상 거래하려면 어떻게 했어요? 회원 가입만 하면 안 되고, 이 공인인증서가 범용으로 있어야죠. 이렇게 온비드를 하려면 그 인감을 대용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범용으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해야 된다. 온비드에다 회원을 가입하면서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된다. 공인인증서가 있는 사람은 있는 것 갖고 하면 되고, 먼저 이렇게 보면 이제 이와 같이 회원을 가입을 해서 회원을 먼저 가입한 다음에 이 회원 가입한 아이디와 비밀을 누르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없는 사람은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있는 사람은 있는 공인인증서를 갖다가 범용으로 되어 있는 이 공인인증서를 갖다가 등록만 하면 돼. 등록만. 그래서 여기 온비드 회원 가입하는 방법하고 이 공인인증서 등록하는 방법이 여기 기재가 돼 있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 공인인증서 등록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는 새로 발급받아야 되고, 있는 경우는 있는 이 공인인증서를 갖다가 하면 된다. 근데 범용으로 된다. 일반 공인인증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면 이 온비드 화면에 보면 이와 같이 이제 그 회원을 가입한 다음에 나의 온비드 들어가서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를 거치면 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온비드에서 이 회원을 가입하고 공인인증서까지 등록을 했다. 범용으로 등록했다.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여기 상태에서는 로그아웃 상태가 되죠. 이게 로그인이 된 상태예요. 요걸 누르면 로그아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그인 상태가 되면 이렇게 온비드에서 하면 물건을 찾는데, 이렇게 온비드 화면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동산, 동산 있어요. 이 공매 물건은 이제 부동산만 있는 게 아니라 동산도 엄청 많아요. 뭐 금도 공매 붙일 수도 있고, 또는 뭐 여러분이 좋아하는 악어백 이런 거 있죠? 응? 이런 것도 하고, 또는 미술품도 있고, 이렇게 이런 건 정품이에요. 전문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이기 때문에, 이 때문에 금이나 기금속 같은 경우는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죠. 특히 금 같은 경우는 이 가볍게 적은 돈으로 시세 차익을 벌는 사람이 많아요. 바로 낙찰 받아가지고 바로 팔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시세 갭 차이를 많이 볼 수 없어, 부동산처럼. 또 그것만 또 전문적으로 또 하는 사람도 많고. 금액 떨면 안 되잖아요. 이 동산이 여기에 있다.
여기에 뭐 이제 고철도 있고 그래요. 또 컴퓨터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뭐 다. 어쨌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이제 부동산을 선택하면 부동산을 누르면 되고 동산을 누를 수도 있고 또는 이렇게 통합 검색어 들어가서 여기다가 주소를 쳐도 되고 물건 이름을 쳐도 되고 해서 검색할 수도 있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보면 용도별 검색이나 통합 검색에서 물건을 많이 찾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 통합 검색으로 하는 거는 여기다가 서울시 서초구 누르면 검색하면 서울시 서초구에 있는 물건 다 나와. 그게 아까 같은 경우 보면은 뭐 공매 같은 경우 보면 뭐 암지산 공매도 있고 또 수탁자산 공매 있고 유입자산 공매도 있고 뭐 이런 거 다 많죠. 다 나와요. 다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통합 검색으로 볼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이렇게 통합 검색 누르면 이런 물건이 떠요. 여기에는 이제 매각 공매도 있고 임대 공매도 있고 다 그래서 내가 찾고자 하는 물건을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용도별 검색에서 부동산을 누르게 되면 이같이 부동산을 선택하면 이렇게 옆에 좌측 메뉴가 나와요. 부동산을 누르고 이 물건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 화면이 뜬단 말이죠. 이 화면에서 내가 전체를 누르게 되면 매각 공매도 있고 공매는 이제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각 공매도 있고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않고 국가기관이라든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빌려 쓰는 거 또 이 강남터미널이라든가 이런 데처럼 또는 강남역이라든가 사당역이나 이런 데처럼 지하철 매장을 서울 메트로한테 이제 공매로 낙찰받아가지고 빌리는 거죠. 그런 임대 공매도 있고 또는 학교 매장도 마찬가지고 서초구청에서 또 이 공영 주차장 같은 경우도 또 이제 임대 공매로 낙찰받을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매각 공매와 임대 공매 두 가지가 있다. 이 중에서 전체를 다 선택할 수도 있고 이렇게 매각 공매 또는 임대 공매를 체크해 가지고 할 수 있다. 일단 매각 공매를 체크를 했다고 하면 입찰 기간을 정한다.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일주일 단위로 기간이 설정이 돼 있어요. 이걸 늘릴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용도를 선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재지 도로명으로 할 건지 지번위로 할 건지 지번위로 선택하고 주소를 이제 넣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물건을 찾는데 거기서 또 세부적으로 자산의 구문을 캔코 공매는 이렇게 암재산 공매, 국유재산 공매, 수탁재산, 유입자산 공매가 있고 이용기간 재산 같은 경우는 또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암재산을 선택하고 싶다면 암재산을 선택한 다음에 체크한 다음에 검색을 누르게 되면 이 조건에 맞는 매각 공매, 입찰 기간 그리고 이 경기도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암재산에 대한 물건이 전체가 뜨는 거예요. 서울에 있는 게다. 이래서 물건을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떤 게 나오냐? 이와 같이 물건 목록이 나와요. 이렇게 물건 목록이 떠요. 경기도에 있는 물건 목록. 그 중에 내가 이제 찾고자 하는 거 선택해서 클릭을 하면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는 이와 같은 이제 공매 물건을 확인할 수가 있는 공매 정보지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이와 같이 이제 공매 정보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같이. 이걸 한번 클릭을 이제 해볼 수 있고, 그래서 권리 분석을 하면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암지산만이 아니라 또 다른 물건도 찾아볼 수 있고, 그럼 여기서 앞에서 가보면 여기 보면 이렇게 암지재산, 국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자산,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 국유재산 이런 게 나오죠. 이 부분은 설명을 제가 해놨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암지재산이 어떤 것이고, 암지재산 같은 경우 공매는 세무서장, 지방자치단체장, 공과위원장 등이 공매를 위임한 거고, 국유재산은 국가재산을 갖다가
매각 절차를 진행하든가 아니면 임대 공매를 진행하는 거. 이 수탁재산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의 비업무 예산을 갖다가 공매와 양도세 감면 대상 물건에 대한 공매가 있다. 유입자산 공매 같은 경우도 있고, 또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도, 이용기한 공매 같은 경우는 좀 이게 좀 혼란스럽죠? 이렇게 이용기한 물건은 이렇게 국유재산, 공유재산, 기타 일반재산, 이거를 설명을 해놨어요. 여기다가 여기서 국유재산 공매라는 건 뭐냐? 국가기관, 국유재산 또는 지방자치단체장 시유재산, 국유재산, 국유재산, 읍면 주민센터 등의 재산을 말하는 거고, 이 공유재산은 뭐냐? 국가 또는 지방자치가 출자출연한 공기관 등의 그 물건이라든가 또는 기타 공공기관 등의 비업무 재산을 갖다가 공매에 붙이는 거, 필요 없는 그 물건을 이제 공매에 붙이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어디 있느냐? 이런 공유재산 물건 같은 경우 보면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정보통신부, 국방부, 경찰청 등 이 중앙기관과 서울특별시, 한국전력공사, 서울메트로, 한국철도공사, 한국가스공사 또는 소방서 또는 이제 그 서울대공원 이런 것들이 그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이용기관으로서. 서울대공원에서는 뭐 팔까요? 동물을 팔죠. 공매로. 사슴공매도 하고 그래요. 기타 일반 재산은 여기에 이제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탁공매 같은 게 여기에 있는 거죠. 이렇게 이용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불량품, 업무용 자동차, 사무기기, 사무용 가구 등 및 불량품 제품 제한, 기타 재산, 동산을 원비도 이용한 회원가입해서 직접 매각하는 절차를 말한다. 신탁해서 공매 물건도 기타 일반 재산으로 등록해서 매각한다. 그래서 신탁 공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10억 이하이고 이제 그 주거용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되죠. 따라서 온비드 화면에서와 같이 처분 방식, 입찰 기간, 그리고 소재지, 자산 구분 등을 선택한 다음에 다음과 같은 공매 입찰되는 물건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경기도에 소재하는 암재산을 선택해서 확인한 입찰되는 물건 목록을 목록하면 온비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응도를 부동산을 검색해서 좌측 메뉴에서 물건을 선택한 다음에 물건 검색 타이틀을 검색하고 처분 방식을 매각, 입찰 기간 또는 소재지 경기도, 자산 구분을 암재산 등으로 선택하면 이 화면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게 되면 이 물건 목록이 좀 전에 검색했던 방법처럼 이러한 그 물건 목록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 이 물건을 갖고 권리 분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동산도 마찬가지, 동산도. 또 서울시에 소재하는 국유재산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서울시 같은 거 한 번 더 설명하면 서울시에 소재하는 국유재산을 선택해서 확인한 입찰되는 물건 목록을 화면, 온비드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용도를 부동산을 검색하고 좌측 메뉴에서 물건을 선택해서 물건 검색 타이틀을 검색 후 처분 방식을 매각 또는 임대 선택한 다음에 입찰 기간 소재지는 서울시, 자산 구분은 국유재산 등으로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이제 서울시에 해당되는 국유재산 목록을 선택할 수 있다. 그 중에 이렇게 서울시 그 강서구 둔청동에 해당하는 그 서울 시니어 강서타워를 갖다가 선택해서 권리 분석하고 입찰에 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국유재산 공매 물건 입찰에서 서울시 강서구 둔청동에 669-1 서울 시니어스 강서타워 메터를 찾아서 권리 분석과 수익 분석 후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또 서울시에 소재하는 기타 일반 재산을 선택해서 물건을 찾아가지고 지금과 같이 앞에서 같은 방법을 하면 이렇게 입찰할 물건을 찾는다. 여기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해당되는 이 다세주택을 우리가 찾아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게 되면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기타 재산 공매 물건 목록에서 입찰한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 372-2에 있는
그 다세주택을 찾아가지고 권리분석과 수익분석 후 입찰에 참여하면 된다. 이러한 과정으로 캔코 물건으로 암유재산이라든가 구유재산, 수탁재산, 유입재산과 그리고 이용기간, 두 번째에 있는 이용기간 물건 같은 경우 이제 보면 이렇게 첫 번째는 캔코 물건, 요거는 이용기간 물건을 선택해서 우리가 입찰하면 된다는 거죠.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을 알아봤으면 동산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선택하는 거죠. 선택해서 우리가 물건을 찾아가지고 이제 캔코 물건을 선택할 수도 있고 이용기간도 할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검색을 누르면 동산에 관한 물건을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은 마찬가지 방법으로 하면 된다. 그러면 이 온비디에 직접 들어가서 이 물건을 한번 좀 확인하는 걸 한번 좀 해볼까요? 여기 됐으니까 온비디에서 한번 온비디를 한번 찾아가지고 이제 여기 있네요. 온비디 바탕화면 있죠? 요거로 온비디를 누른 다음에 이렇게 온비디 화면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서 부동산을 선택할 때는 요거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이제 클릭하면 이렇게 좌측 메뉴 나와요. 요걸 누르게 되면 이제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거고, 동산 같은 경우도 요걸 누르면 되는 거고. 어쨌든 부동산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이 물건을 하려면 우리가 로그인을 해야 돼요. 회원을 가입하고 공인서 등록해서 로그인해야 되는데, 이미 저는 이제 회원 가입도 하고 공인서 등록했기 때문에 이렇게 로그인을 누르게 되면 이제 인증서로, 저는 아이디 비밀로 하지 않고 인증서 로그인이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럼 USB가 이동식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법인으로, 저는 개인도 있고 법인도 두 개나 있죠. 그러면 범인 인증서 한번을 갖다 이제 넣고 이렇게 확인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물건을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누른 다음에 이와 같이 이제 보면 매각 방법을 누르고, 또는 여기 입찰 방법을 뭐 좀 늘려볼까요? 이렇게 4월 한 20일쯤 해가지고 여기 지번을 이제 서울로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번 찾아보면 이게 암유산 같은 걸 놓고 이 검색을 이렇게 눌러보면 이와 같이 이제 서울에 관련되어 있는 물건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찾아보죠. 그러면 연립주택도 있고, 이거 지분이네요. 또는 동대문에 이편한 아파트 이게 나오죠. 요거는 보면 10% 저감이 됐네요. 그러면 이게 보면 얼마냐? 이게 39.67이죠. 이게 지분이라 그래요. 그럼 이게 지분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보냐? 밑으로 내려가 보면 알죠. 이렇게 보면 전체가 79.3이면 이거의 절반이죠. 2분의 1 지분이 나온 거다. 이럴 때 아파트 지분 공매가 나온 거죠. 이럴 때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물건을 찾아서 분석을 하는 거죠. 이제 분석하는 건 다음 시간에 하는 거고, 지금 찾는 방법만 이제 하면 되니까, 이제 권리 분석하는 건 이제 3강 다시 2가 되죠. 거기서 할 거니까 이렇게 물건 찾는 것만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그럼 여기 또 나이 온비드 들어가면 또 본인이 이제 입찰 들어갔던 게 이제 입찰 기간,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 기간 중에는 입찰 중에서 나와요, 숫자가. 낙찰되고 나 이후부터는 여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이런 방법들을 여러분 물건을 찾으면 돼요. 이제